이슈 토크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논란이 된 사건 중 하나, 일본의 화로차가 부산 세관을 통해 들어오고 또 부산 도심을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부산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태풍 하기비스에 일본의 곳곳에 쌓여있던 방사성 폐기물들이 유실된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부산 시민들의 걱정도 더해지고요. 그리고 방사성 물질,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일본 화로차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먼저 그 앞서 얘기한 화로차 문제를 좀 짚어보죠. 네. 최근에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화로차가 사실 이렇게 부산 시내를 다닌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사건이 좀 크게 불거진 이유 어디에 네. 있을까요? 일단 이제 화로차가 어쨌든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제 주로 우리 이제 그 일본에서 수산물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부산항이 주고 또는 동해항 예. 같은 데서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쭉 그동안 자료를 이제 이번에 국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한 2017년 이럴 때 한 1,500대 수준으로 1,500대. 예, 예. 1년에 1,500대. 예. 1,500대 정도가 꾸준히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에보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올해가 부산항에 지금까지 한 1,000대 정도 들어왔는데 주로 이제 화로차에 뭐 가리비라든가 이게 조개류, 해삼, 어패류가 이제 들어오죠. 한 5년 동안에 우리가 약 4만 뭐 1,000톤이니까 우리 1톤 트럭으로 한 4만 대 들어온 거예요. 아, 굉장히 엄청나네요. 예, 부산이 우리가 수산물을 많이 하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쨌든 수산물이 들어오면 검역이라든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부산에서 또는 동해에 들어오면 인천, 속초, 다른 전국으로 이제 가는데 문제가 이 차량이 이제 검사장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 게이트에는 그 방사능 탐지기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 탐지기가 있는데 차량 자체, 타이어라든가 예. 뭐 이런 외부 자체를 이렇게 체크를 하지 그 안에 있는 어패류의 어떤 내용물을 실제로 방사능 탐지는 그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장비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 방사능 탐지기 자체가 그 아까 같이 밖에서 이렇게 해서 안에서 들어가 봐야 되는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같은 거지만 예. 우리가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쇠로 그렇죠. 돼 있잖아요. 네네. 이게 방어 효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변에만 이게 밖에서 예. 지나갈 때 우리 하이패스 지나듯이 그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패류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또 포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방사능이 있는가를 체크하기가 힘들다. 그런 게 이제 실질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특히 일본이 바닷물을 이게 뭐 태평양에 무단 방류하겠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청원도 하고 그게 뭐 20만을 돌파했는데 이 문제가 화로차량이 간단하지 않은 게 뭐 보세 운송 이거는 그 관세청 예. 우리가 흔히 행정이 그렇잖아요. 자동차 관계는 또 국토부, 그렇죠. 나눠져 교통부 있죠. 위반하면 그 이제 차가 다니다가 또 사고를 낼 수 있으니까 예. 이때 경찰청, 화로 검역은 식약처, 해수부, 뭐 방사능 또 안전부분은 원안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부서가 이게 이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답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려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청원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종합 대책을 내놔야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국민들이 특히나 또 부산 시민들이 더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화로차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가장 걱정은 일본산 수산물들이 그 차에 실려 있고 그리고 방사능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들이 유통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그런 걱정들 있을 수 많이 있죠. 하거든요. 예. 실제로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게 그 일본도 그렇고 수출입을 할 때는 그냥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를 일부러 막 그 아주 질이 낮은 거를 그렇게 함부로 올지는 않는데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기준이 뭐 수산물이다 하면은 100베크렐이라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99베크렐 같으면은 괜찮다. 통과죠. 예. 그러나 99, 100하고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400크렐, 독일 같은 경우는 네. 800크렐. 우리가 예를 들어 양주를 어른이 한 잔 마시는 거하고 아이들이 한 잔 마시는 거는 치명적이잖아요. 다르죠. 그런 면에서 예. 기준이 아주 차이도 있는데 일반적인 거에서는 아직까지 들어오는 거에서 100베크렐 넘는 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라든가 일본도 그렇고 그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그 또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은 무슨 말이냐 적어도 뭐 8, 90 정도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특히 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10베크렐만 해도 위험한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가 좀 더 철저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나타난 거겠죠. 네, 아무래도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걸 또 네, 그대로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예. 예. 지금 그러면 일본산 수산물이 그 차량이 어쨌든 1,500대가 들어온다면 수입량도 엄청난 겁니다. 네. 우리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어 예. 고기 같은 게 2011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보다 한 28배 증가했다고. 수입량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산물이 오히려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수산물이라는 게 예. 후쿠시마 앞바다에 잡은 게 후쿠시마에서 바로 물량을 올리면은 후쿠시마산이지만 저 밑에 후쿠오카에서 그 배가 와서 잡아가면은 후쿠오카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게가 있던데 북한이 잡아가면 북한산, 북한산이 되는 거고. 중국이 가져면 중국산, 우리 국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어떤 원산지 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어쨌든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특히 뭐 도미라든가 우리가 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쪽을 꾸준하게 지금 늘어오고 있다는 것. 특히 일본 불매 운동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음료라든가 예. 이런 데는 어류 같은 거는 사람들이 민감하고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워낙 특히 부산 분들은 이 해산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섭취율도 높고 또 그것이 아까 같이 먹였는데 국산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왔는 건지 아닌지도 헷갈릴 수도 있고 예. 별 생각 안 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오더라도 그게 얼만큼 이 방사선 오염 수치가 그렇죠. 정확한지 검사가 된 건지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체계를 제대로 맞춰서 정보를 확실하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거는 이 정도 예를 들어서 100베크렐 이하인데 적어도 한 20베크렐 정도는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거는 뭐 제로라든지 네. 이런 걸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도 이 국제적인 무역에서 그 100 이하면 검출이 안 됐음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기준치 이하면은 그게 뭐 88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예. 굉장히 불신이 있는 거죠. 어렵습니다.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근거를 좀 제시를 해달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또 한번 이슈가 됐던 게 선박 평형수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걱정은 됐었는데요. 네. 일본 근해에서 선박이 어쨌든 선박 평형수를 싣고 와서 네. 이제 부산에 와서 짐을 내리고 나서는 예, 선박 예. 평형수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그 일본 근해에 물들이 네네네. 다 그대로 오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 볼 수 있을까요? 그래 최근에 이것도 국감 자료에서 후쿠시마 현 인근에 이제 아오모리, 이와떼 뭐 예. 한 7, 8개 현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한 100만 톤 이상 되는 오염된 바닷물 이 선박 평형수를 가지고 와서 원래 이제 국내 항만에다가 뿌린 게 많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오염수 자체가 지금 일본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네네.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근해에 일반 국민들이 시민단체가 그걸 조사해서 발표를 하면 우리 10월 유신 있고 나서 긴급 조치하듯이 예. 특별정보법으로 가지고 그걸 막고 있어요. 즉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안 내면 이 국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하니까 예.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아베 정부가 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 평형수 자체가 충분히 오염된지 안 된지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첫째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쪽에 와서 평형수라는 건 국제적으로 배가 가면 또 어느 정도 평형수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바꿔서 또 이렇게 싣고 가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언제 오염수를 넣었는지 어디에서 정확하게 넣었는지 그리고는 그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금 평형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또 어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일본 정부에 충분하게 평형수 문제를 해수부라든가 이런 데서 일본 쪽에도 하고 또는 IMO가 국제 해사기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조금 더 철저하게 다루는 것이 체계적이고 그렇지 않고는
그냥 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이번에 그 뭐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놓고는 있는데 네.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은 네. 그렇게 그래 오케이 그럼 우리는 믿을 수 있다 네. 이런 반응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온도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당장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는데 예. 정부가 아까 조금 전에 뭐 해수부 다르고 관세청 다르고 경찰청 다르고 하는 것 자체가 업무를 종합해가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구조가 예.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걸 일이라 하는 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전체를 하나를 통합해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바로 수산물 같은 그런 경우는 바로 피부로 우리가 지금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예.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이러니까 민감한 걸 당연히 갖고 있어서 그래서 충분하게 정보 공개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그 정부에 촉구를 함으로써 또 대안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민 단체에서 조금 더 이 원전의 어떤 문제 또는 네. 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센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참고도 하고 정부도 직접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이게 그 부산시 차원에서의 대책도 별도로 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게 워낙 광역적인 사안이라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부산시 자체가 어떤 대책을 딱 세우기는 힘든데 예. 물론 이제 단속을 하겠죠. 그 일본 수산물이 그렇게 보면은 이 화르시장 같은 경우에 뭐 원산지를 조금씩 속일 수도 있는 거는 없잖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단속을 하지 않아요. 그런 데가 이제 오히려 이제 영세 재래시장 같은 데가 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재래시장만 무조건 단속을 막 할 수도 없고 네네. 우리 경제라든가 이런 활성화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 수산물이 예를 들어서 여객터미널 같은 데를 또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시민들이. 여객터미널. 왜냐하니까 가지고 들어오는 거. 예, 말씀이시죠? 그게 우리가 어패류가 일반적으로 항공이라든 이런 게 아주 철저한데 예. 이 바다 쪽에는 약간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음. 우리가 뭐 모든 짐을 다 조사를 일일이 안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통시장 쪽에 또는 일반에서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를 했는지 예. 그걸 일단 첫 그렇죠. 번째 예. 확실하게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강화를 하는 정도는 이제 시에서도 하지만 그 자체가 뭐 당장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이걸 이제 보면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이제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 자체 원산지를 확인한다든가.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좀 더 단속을 시가 지금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 건강에 대해서 시가 나서서 하구나. 예, 그런 정도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좀 집중화된 그런 정책의 어떤 실행이 좀 필요하다. 그 예. 정도는 봐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열도의 태풍 하기비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당시에 일본 곳곳에 쌓여있던 방사성 폐기물들, 그 까만 비닐봉지들 네네. 상당수가 유실됐다고 하죠. 이게 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이제 후쿠시마 때 그 상당히 이제 비폭이 된 거잖아요. 예. 원전이 터지고 한 20km, 30km 반경에 그 흙에 그 위에 이제 우리 세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앉아 있는 거를 그 한 5cm 내지 10cm 흙을 전부 걷어가지고 예. 우리로 치면 이게 이제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가마니 같은 거 있죠. 큰 네네. 가마니 즉 가로 세로 높이 1m 즉 1입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는 플라스콘이라 그래요. 플라스콘. 예, 까만 그 큰 흔히 말해서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걸 보관하고 있는 곳이 지금 뭐 한 2, 3천 개 된다는 데도 있고 10,000개 된다는 이야기도 해요. 근데 예. 한 개가 우리나라 운동장만 한 거예요. 이게 임시보관소가 2, 3천 개 된다는 것이 현 자체에 예. 땅을 전부 걷어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수천 개의 어떤 운동장 같은 데 그걸 쌓아놓은 거죠. 그 안에 자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전부 그 태풍 때 하기비스 하면서 유출이 됐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일본이 안 내고 몇 개를 회수했다 하지만은 예. 얼마가 유실이 됐는지 얼마가 떠내려간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거는 정확한 정보를 국내외에 알리지 않는다는 거. 그게 네.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이제 흘려보내겠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국제사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태평양을 쭉 한 바퀴 돌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까지 네. 특히나 이 그 부산의 직접탄을 네, 예, 또 예. 맞을 수 네.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예. 그런 우려들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그 미국에서 예. 2011년에 그 7월 달에 그 흔히 캐코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예. 보니까 이제 해류를 따라서 방사능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거를 인공위성 사진 같은 형태 그런 걸 이제 계속 관찰해 보니까 예. 한 5, 6년에 태평양을 물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 오염된 어떤 물 자체가 한 바퀴는 돌았는데 국제해사기구의 논문 같은 걸 보면 일단은 한 바퀴 돌았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가 흔히 기준치 이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만큼 아주 심각하게 우리 인체라든가 생태계에 엄청나게 영향 줄 거는 아직은 뚜렷한 건 나타나지 않다 이런 게 몇 년 전에까지 좀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사실 지금 오염수가 있는 그쪽의 베크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백에서 수천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식사 음식물이라 이런 거는 지금 수입할 때는 고기 같은 건 100베크렐. 네. 그러니까 100베크렐 이상 되면은 그건 위험하다고 이제 하고 원래는 100베크렐도 그 뭐 50베크렐이 돼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체를 이제 적어도 제일 심한 거는 8,000베크렐이라니까 기준치 100으로 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폐기물 자료만 해도 그게 나오는데 예. 그 폐기물은 아까 흙에 피해를 입은 거를 걷어놓은 거고 지금 그 방사성 그 물질을 이제 특히 오염수 같은 경우는 그 원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땅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바다 쪽에서 점점 강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 물이 지금까지 모아놓으면 약 그 우리나라 같으면 63 빌딩 정도 수준의 오염된 물이 엄청난 있는 거예요. 양이군요. 예, 그걸 많이 희석하려면 예. 한 7년 동안 그거에 700배 정도 되는 거 물을 부어 가지고 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 이제 일본이 정말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해상 방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이제 말을 흘린 것이죠.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예. 정말 제대로 정보를 주고 그러고 또 국제해사기구라든가 IAEA가 이거를 지금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너무 국가적인 어떤 그런 쪽이고 또 일본도 후쿠시마를 극복하겠다 하면서 후쿠시마에 지금 안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많이 해요. 자기들이 정말 피해를 입고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서 사람들 전 세계 사람 불러서 잔치한다 하고 네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있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문제가 워낙 뭐 지역의 이야기도 아니고 국가 그리고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사회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네.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는 것이 내 가족, 내 건강을 좀 지키는 네. 그런 안전한 방법이 될런지요. 그래요. 저도 많이 고민하는데 참 뾰족한 수가 많이 없어요. 당장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아까 원산지 증명이라든가 예. 이런 거를 그냥 아까 수산물이라든가 수산물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밀, 보리, 쌀, 후쿠시마 주변에 농산물까지도. 농산물이 그걸 농산물이 그냥 보면은 또 보이지만 가공을 해요. 과자라든가.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게 뭐 어디에서 원산지 뭐 있다는 걸 우리 다 보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그게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 불매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무슨 음식이라도 특히 외국에서 온 거, 특히 일본에서 온 거는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수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겠죠. 보고 체크를 해갖고 건강한 거는 먹더라도 좀 우려가 되겠다 하면은 좀 자제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정부가 모든 걸 다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가 좀 더 세분화돼 가지고 방사능 측정이라든가 그런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건 예. 아주 소수예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도 좀 서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어시장 같은 데도 시민이 오히려 뭐 일부 감시단이라 할까요? 그래 가서 체크도 해보고 그걸 이제 뭐 수산과학이라든가 이런 검역소 이런 데다가 의뢰를 예. 한번 해달라고도 하고 대신에 이제 민간하고 이 행정하고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걸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저는 뭐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